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첫 번째 돌발 퀴즈에는 다들 참여하셨나요? 아직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채팅창에 공개되는 링크로 이동하셔서 돌발 퀴즈에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퀴즈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세션에 대한 돌발 퀴즈 모두 맞춰주신 분들 중에서 4명 추첨해서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기프티콘 드릴 거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의 주제는 애플리케이션 현대화를 위한 IBM FSW이고요. 많이 생소하긴 한데 좀 이따 발표자분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발표자이신 한국 IBM 홍규표 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 IBM의 데이터 앤 AI 부분에서 텍세일즈 담당하고 있는 홍규표 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네,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네. 시작하기 전에 그 IBM FSW로 네. 돼 있어요. 제가 네. 구글에 검색을 해봤는데 네. 파이낸스 스테이트먼트 워크벤치인가요? 그거밖에 검색이 안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네네. 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내용을 보셨으니까 네, 뭐 충분히 네. 아실 수도 있는데 네. 이게 뭐 용어 자체는 Financial Service Workbench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 그게 맞나요? 네, 이름은 용어는 정확합니다. 근데 아, 아마도 이제 11월 정도쯤에 이제 지금 뭐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정식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아마 나올 계획이고요. 네. 그 이후에는 아마도 이제 파이낸셜 부분뿐만 아니고 네. 범용적으로 되게 이제 여러 분야에 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금융 분야에 주로 사용되는 플랫폼이라서 이름이 그렇게. 네네. 처음에는 타겟팅을 네. 금융 분야 쪽으로 타겟팅을 해서 나왔던 솔루션임에는 틀림없는데 네.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이제 디벨롭이 되고 난 다음에는 네. 범용적으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프레임워크이다라는 이제 판단을 해서 IBM에서도 이름도 고치고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조정하는 과정들도 지금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IBM에서 금융 쪽에만 팔았는데, 야, 이게 너무 잘 팔리네. 다른 업종에서도 관심을 보이네. 그래서 확장이 된. 네네네. 이해도 되겠네요. 네네. 뭐 이렇게 포장을 잘 해주시니까 더 좋긴 한데, 네. 네. 일단 그 밸류 자체가 네. 지금 시장 상황이 꼭 이게 금융에서만 쓰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굉장히 범용적으로 써도 굉장히 유용한 플랫폼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체가 무엇인지는 보면서 네, 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하나하나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게 먼저 배경인데요. 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네. 뭐 여기는 2025년까지라고 얘기는 되어 있기는 하지만 네. 기업의 3분의 2 이상이 매일매일 코드를 해내고 있는 소프트웨어 네. 생산자라는 거는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뭐 일례로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앱 같은 경우에 네. 아무 앱이나 들어가 보셔도 네. 하루에 수십 개씩의 이벤트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그쵸.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매일매일 생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예전하고는 정말 다른 환경에 저희가 살고 있고, 네. 실제 이제 엔터프라이즈 환경, 즉 기업 환경에서의 어떤 그 시스템들도 네. 거의 매일매일 배포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그 FSW라는 게 결국은 뭐 뒤쪽에서 조금 더 그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이런 환경들 매일매일 코드를 배포하고 앱이 클라우드로 계속 이전이 되고 있죠. 맞아요. 뭐 인프라 환경 자체가 워낙에 이제 그 클라우드 환경으로 계속해서 이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 그리고 코드가 아까 뭐 이벤트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코드 자체가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쓰는 코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하나의 이벤트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을 뭐 이렇게 주잖아요. 지금 뭐 그 저희도 뭐 쉐어드 IT 쪽에서도 뭐 이런 이벤트들을 하시지만 결국은 그거는 외부에 있는 리소스를 끌어다가 맞습니다. 그것들을 구현해서 그냥 상품을 이제 고객들한테 드리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죠. 실제 내부에 있는 그 시스템들은 API만 호출해가지고 그냥 밀어넣는 과정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의 코드들은 매일매일 생산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외부에 있는 익스터널한 코드들, 소스들을 가져다가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질 거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일 허들로 생각하는 개발자들입니다. 개발자들이 비용이 너무 비싸지고 있죠. 그리고 개발자들한테 요구하는 그 기대 수준, 기술 수준들도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이 개발자들의 기술 수준은 이 몸값이 거의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인 거죠.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되지만 그런 기술 수준 높은 사람들을 쓰려면
비용을 엄청나게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엄청 이게 이제 어쨌든 그 소프트웨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네.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런 개발자들의 높은 역량을 가지고 네. 이런 말씀하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하고 배포하고 유지보수하고 이런 데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지금 빈도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근데 네. 생각해보면은 아주 그 높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역량의 한 20, 30% 정도밖에는 또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API 호출하고 데이터 땡겨오고 다시 배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런 개발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 개발자라고 하더라고요. 아예 개발 지식이 매우 많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최소한의 그런 코딩 능력을 바탕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하는데 거기에 많아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로코드, 노코드 플랫폼 때문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이런 현상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뭐 방안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되겠네요. 지금 FSW도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내용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술적인 허들이나 이런 장벽들을 조금 솔루션으로 해결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들이 굳이 알지 않아도 그렇죠. 방금 말씀하셨던 시민 개발자나 이런 분들도 충분히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뭐 도커 환경이나 네, 뭐 쿠버네티क्스 이런 것들을 모르더라도 네. 시스템적으로 들어와서 네. 이런 다양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진 솔루션이 FSW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그 질문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FSW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세션 여기서 끝내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네. 이어서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저희 이제 사회자님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네. 이 그 역량적인 한계 부분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장표에서 보시는 협업 연계 지원.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해서 뭐 이런 옵스 환경에서 네. 사용자들과 실제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는 사람들과 운영자 환경까지도 네.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협업 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량의 한계뿐만 아니고 협업 연계 지원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이시는 레가시 종속성이라고 해서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어떻게 잘 어우러질 수 있느냐. 맞아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오랫동안 힘들게 개발해서 잘 써왔는데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가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버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든지 뭐 현대화를 시키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어쨌든 거기에 투자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네.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이런 리스크, 운영 위험에 대한 리스크나 비용 또한 그러니까요.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이전하는데 굉장히 허들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FSW라는 게 결국은 이런 앞쪽에서 얘기했던 어떤 여러 가지 허들들을 넘기 위한 솔루션 방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넘기 위해서 몇 가지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첫 번째가 사용성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뒤쪽에서 조금 상세하게 요거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요런 아키텍처를 원칙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접속을 해야 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의미고요. 뒤쪽에서 그건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협업 연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협업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프레임워크적으로 해결을 해줘야 개발자들이나 운영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프레임워크로 해결한다는 거는 공통의 환경에서 뭔가 개발하고 협업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각자 개발 환경에서 한 다음에 이걸 다시 붙이려고 하면 당연히 오래 걸리고 힘든데 이미 우리는 어떤 토대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 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개발 언어를 가지고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오류도 발생할 일이 없고 맞습니다. 연결하는 것도 금방 되고 그렇게 되겠네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내용이 협업 연계에 대한 게 뒤쪽에 이제 솔루션 디자이너라는 놈으로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다른 지식들을 가진 사람들이 이 솔루션 디자이너라는 툴 내에서 들어와가지고 각자의 지식을 풀어서 서로 이제 공유를 하게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제 협업 연계 툴이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프리빌트된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미리 뭔가 세팅된, 저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템플릿 기반의 어떤 시스템이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템플릿이 있고 그것들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약간의 수정만 가하더라도 네. 충분히 프로그램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래서 프리빌트된 아키텍처를 제공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서 뒤쪽에 리유저블이라는 용어와 네. 컴포저블이라는 용어, 두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뒤쪽에서 이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긴 하겠지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면 리유저블이라는 게 결국은 재사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템플릿 기반의 프리빌트된 환경을 사용한다고 하면 재사용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실제 그 개발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고 그다음에 컴포저블이라는 게 MSA 아키텍처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MSA 아키텍처는 뭐 조금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작은 단위로 그 프로그램을 쪼개놓은 거거든요. 그 작은 단위로 프로그램 쪼개놓은 것들을 조합한다. 컴포저블이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작곡이라는 얘기도 되고 뭔가 이렇게 레고 블록처럼 맞춰간다라는 의미인데 그 아주 작게 만들어진 MSA 아키텍처들을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하나의 비즈니스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이제 프리빌트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굉장히 FSW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이고 저희가 굉장히 신경 써서 개발을 해놨던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개방형 플랫폼을 지향한다라는 의미는 요즘에 워낙에 많은 오픈소스들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그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도 오픈소스는 이제는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는 환경으로 점차 발전을 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FSW도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들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API를 제공하고 커넥터들을 제공을 해서 이렇게 개방형 플랫폼으로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 장표를 이제 정리를 하자면 요 장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FSW를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협업을 위한 템플릿 기반의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어떤 툴들 그리고 프리빌트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툴들 그리고 개발 가속화를 위해서 특화된 여러 가지 기능들 아까 뭐 개방형이라든지 서명 연계 툴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툴들을 같이 제공을 함으로써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어떤 개발 가속화를 추진할 수 있는 솔루션이 FSW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기반으로 되어 있는 앱이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우리가 소위 맞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아주 하나의 어떤 서비스에 들어가 있는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각각의 컨테이너로 격리돼 갖고 이제 프로세스로 운영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것들을 개별적으로 개발자들이 하나씩 붙어서 다시 개발을 하는 건데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는 개발할 게 무지하게 많아진 것 같아요. 과거 대비해서 신경 쓸 것도 엄청나게 많아지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지식들도 많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다 보니까 더더욱 뭔가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저 프리빌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템플릿 기반의 시스템을 운용을 함으로써 저 MSA 아키텍처를 훨씬 더 편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처음부터 개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야,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게.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정리된 부분,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MSA 아키텍처라는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과거의 기존의 모놀리틱한 방식, 즉 그냥 지금 그 개발하는 어떤 그 노가다성 그 개발 작업들 이런 것들은 모놀리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거의 하나의 시스템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유지 보수할 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죠. 뭘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를 다 그렇죠. 연계된 모든 것들을 하나씩 다 건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테스트까지 전부 다 해야 돼요. 맞아요. 부분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 전체를 다시 테스트해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모놀리틱한 방식의 개발 방식이라고 하면 중간에 어떤 그 모듈별로 약간 이제 뭉텅뭉텅 이렇게 조금 그 구분을 해놓은 그런 시스템이 SOA라는 그 개념은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듈별로 해놓은 것도 어떻게 보면 커플링이 어디까지는 커플링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MSA 아키텍처라는 거는 이런 어떤 그 각각의 모듈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만들어가지고 각각은 다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던 거예요. 그래서
독립적인 모듈들이 호출만 하면 걔를 서비스할 수 있는 형태로 작업을 해놓은 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제일 작은 단위. 근데 요 그 아주 제일 작은 단위라는 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직까지는 조금 개발자나 사용자의 몫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소아 형태의 그 모듈을 묶어놔도 이 정도쯤이면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하면 네. 그대로 쓰면 되는데 네. 뭐 저희가 보는 관점에서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정말로 되도록이면 가장 작은 단위까지 구현을 하는 게 맞다. 왜냐면 나중에 재사용성이라든지 어떤 독립적인 모듈의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그렇죠. 영향도를 최소화하는 네네. 그게 중요하니까요. 그런 시스템이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네. 저희 FSW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IBM FSW는 로우 코드 기반으로 MSA, 즉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네. 설계하고 개발하고 배포할 수 있는, 배포까지 할 수 있는, 아까 이제 협업 툴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뭐 데브옵스 환경 네. 뭐 이런 것까지 구현을 해줘야지 네. 진정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시스템이다라고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배포까지 할 수 있는 데브옵스 환경까지 제공할 수 있는 도구를 전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이 IBM FSW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배포에 관련된 도구들은 IBM이 뭐 자체 개발한 걸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젠킨스든 기시든 그런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네. IBM의 이제 지식들이 같이 녹아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에 아키텍처 설명할 때 제가 이제 몇 가지, 뭐 키클락이라든지 뭐 탭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런 FSW를 적용해서 어떤 데에 쓸 수 있냐, 어떤 유스 케이스를 만들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첫 번째는 아까 이제 모놀리틱한 환경이라는 이제 표현을 말씀드렸었는데 모놀리틱한 환경에서 클라우드로 넘어가려고 하는 요즘 뭐 전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전환 사업에서도 이런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의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그런 쪽에서 일단은 먼저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FSW도 지금 그런 쪽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아예 처음부터 클라우드 환경에서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보겠다라는 그런 쪽에서도 지금 이제 이 FSW를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로우코드 환경이나 노코드 환경 이런 부분들이 아까 이제 뭐 프리빌트된 템플릿을 제공한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저희 내부에서도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유연하게 쓸 수 있도록 프레임워크 같은, 그러니까 뭐 스켈레톤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뼈대를 먼저 제공을 해주고 그 뼈대 안에서 놀 수 있도록 요 FSW가 여러 가지 환경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그래서 로우 코드 환경이나 프로 코드 또는 노 코드 환경을 옵셔너블하게 제공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앱은 최대한 빨리 개발하고 출시를 하는 게 경쟁력. 맞습니다. 이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가치인데 그래서 에자일 하는 거고. 맞습니다. 그 에자일을 더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맞습니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가 마지막에 드릴 내용을 자꾸 이제 이사님께서 말씀을 먼저 해주셔가지고 솔루션을 미리 공부를 하고 오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 뒤쪽에 마지막에 이제 보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왜 중요시 하느냐 정말로 에자일하게 빨리 적용을 해야 되고 그런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을 프리빌트 환경에서 빨리 적용을 해야 내가 경쟁력을 남보다 먼저 가질 수 있는 환경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은 시장 반응이 어떻게 나왔네? 그거 빨리 캐치해서 새로운 기능으로 출시를 빨리 하는 게 경쟁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앞쪽에 뭐 서로 이제 길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FSW를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적으로 한번 보자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기서 뭐 디자이너, 허브, 엔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솔루션 디자이너, 솔루션 허브, 솔루션 엔보이라는 이제 요 세 가지 환경으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공통으로 서비스를 설계할 수 있는 설계 도구 툴입니다. 그게 이제 솔루션 디자이너라는 놈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야, 중요하겠습니다. 지식 있어야지 그 영역에. 네, 맞습니다. 이 도메인을 설계를 할 때 아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굉장히 조그만한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로 설계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설계의 가장 중심이 되는 디자인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놈이에요. 그래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으로 내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마이크로 서비스를 세분화할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이제 이 뭐 워크샵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 툴들을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세분화된 디자인을 DDD로 만들어 놓고 그 DDD를 디자이너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툴이 디자이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솔루션 허브. 아까 이제 배포를 말씀드렸잖아요. CI/CD 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이 요즘은 프레임워크상에서도 이런 그 CI/CD 환경들을 굉장히 중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FSW도 이 자체 내에 이 허브라는 솔루션 허브라는 놈을 장착을 함으로써 CI/CD를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즉 솔루션을 빌드하고 패키징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할 수 있는 전반적인 파이프라인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그 솔루션 엔보이라는 이제 그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것들을 최종적으로 CI/CD 환경을 통해서 배포를 하고 난 다음에 운영 환경들, 운영 환경 하에서도 저희가 이제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쿠버네틱스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 운영 환경에서 내가 얘를 조정을 하고 또 운영을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컨테이너를 내리고 올리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프라의 런타임 환경들,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엔보이에 담아놨습니다. 관리형 쿠버네티스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근본적인 거는 저희가 이제 IBM이 이제 아시다시피 레드햇을 이제 같이 운용을 하면서 오픈시프트라는 그 쿠버네티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오픈시프트 환경에서 요 지금 FSW도 돌아가게 되거든요. 기본적인 기능들은 오픈시프트에서 다 제공을 하되 내가 운영상의 런타임 환경에서 뭔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유용한 기능들만 뽑아 올려가지고 엔보이 환경에서 제공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그 시스템 구조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그 아키텍처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장 밑바탕에는 오픈시프트가 들어가 있어요. 쿠버네틱스 엔터프라이즈 버전인 오픈시프트가 가장 밑바탕에 들어가 있고 그 위에 여러 가지 그 오픈소스들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 뭐 운영이 되는 게 텍톤이라든지 헬름 차트라든지 뭐 자바 스프링부트라든지 노드.js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간에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지만 API로 연결된 어떤 통신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저희 메시징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카프카를 이용을 해서 메시징 서비스 작업을 하게 되고 뭐 키클락이라든지 멤버나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오픈 소스들을 이용을 해서 밑바탕에 여러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용자들의 역량이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몇십 가지의 그 오픈소스들을 다 아우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개발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저희 연구소의 뭐 일부 몇몇 개발자들 정말 엄청난 비용을 저희가 드리고 모시고 있는 그런 개발자들이 저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서 저런 기술들을 다 알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다 구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쓴다라고 하면 얼마나 그 환경이 열악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프레임워크 상에서 다 해결을 하고 정말로 이제 뒤쪽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FSW를 이용을 하는 사용자들은 기본적인 자바 베이스의 개발자들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현업 담당자들, IT 기술을 전혀 모르는 현업 담당자들도 디자이너를 통해서 설계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 아까 제가 스켈레톤을 만들어준다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스켈레톤을 구성하는 거는 현업 담당자들이 하실 수 있어요. 그들이 도메인 지식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기획안이 나올 거고. 그래서 템플릿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프리빌트된 어떤 유용한 정보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내용의 그 틀만 만들어주고 실제 개발자들은 로우코드 방식으로 그 설계자들이 만들어놨던 메서드들을 기반으로 그 비즈니스 로직만 구현을 하면 뭐 자바라든지 타입스크립트라든지 이런 언어들을 가지고 그런 내용만 그 구현을 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 역량이 충분하지 않은 그런 개발자들을 보유한 회사도 그렇죠. 이거를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메인 지식이 풍부한 현업들이 설계하고요. 네. 그리고 그 프리빌트된 로우 코드에서 좀 개발 지식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국내 개발자의 대부분은 자바 개발자들이니까 그렇죠. 자바 지식은 풍부한데 그 지식을 그대로 활용해서 여기에서 제공되는 그 프리빌트된 템플릿으로 뼈대에 살을 입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설계에서부터 개발, 실행, 그 다음에 운영의 환경까지 전체적으로 플랫폼이 아우르고 있고, 개방형 플랫폼으로서 여러 가지 오픈 소스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API 커넥터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일반 개발자들도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걱정됐던 게 뭐냐면 오픈 소스 이제 개방형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진짜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 앱을 개발하는데 오픈 소스가 진짜 수십 가지 너무나 많고,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개발자들은 쓰는 것만 씁니다. 맞아요. 진짜 쓰는 것만 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혹시 IBM FSW가 뭔가 좀 독자적인 뭐 기술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게 되면 기존 개발자들이 새로운 거 배워야 되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미 잘 쓰여져 있는 그런 것들 갖다가 녹여낸 거니까. 그럼 뭐 기존의 개발자들도 전혀 부담 없이 새로운 언어에 대한 뭐 학습 부담 이런 거 없이 금방 적응해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한 내용까지 조금 이제 들어가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세 등분의 어떤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익스피리언스 레이어라고 해서 외부에 있는 그 채널 레이어, 즉, 프론트엔드 단의 화면 쪽에서 사용자들이 직접 컨택하는 그런 화면 단에서의 연결 그 고리를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서 API로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자들은 위쪽에 그 프론트엔드 단에서 화면에서 접근을 하셔가지고 API를 통해 가지고 아래쪽에 이제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서 이제 커넥팅을 하게 되고 중간에 있는 서비스 도메인 레이어라고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운데 있는 도메인 레이어에서 구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앞뒤에 시스템 레이어와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는 아랫단의 레가시 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API들을 시스템 레이어에서 제공을 하고 위쪽에서는 채널 또는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서 윗단의 프론트엔드를 이제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API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출을 함으로써 도메인 그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도메인 레이어 쪽에 그 커넥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아키텍처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는 이제 피자월드라는 앱을 이제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명칭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피자 H라는 이제 회사가 이제 유명한 회사가 있죠. 그런 앱을 이제 먼저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 사용자들이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프로덕트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피자를 선택하게 되죠. 선택하고 난 다음에 주문 버튼을 누르고 그 주문 버튼을 누르고 결제를 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배달에 대한 내용들을 넣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들은 내부에 있는 또는 이제 그 조리하는 어떤 가게들하고 같이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커스터머, 고객이 직접 접속할 수 있는 앱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주방에서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다음 최종적으로는 관리자가 접속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각각을 도메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하나의 도메인은 여러 가지 기능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 서비스 도메인에 보시면 뭐 글자가 조금 작긴 하지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좌측부터 커스터머, 오더, 프로덕트, 그다음에 페이먼트 뭐 이렇게 쭉 이제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요 도메인 서비스 중에 일부분을 사용하게 됩니다. 요게 이제 각각의 것들이 각각 다 이제 도메인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크로 MSA를 구현한 구현체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처음에 들어와서 익스피리언스 레이어에서 웹샵이라는 API를 건드리면 웹샵이라는 API는
내가 이 사용자가 어떤 사용자인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될 거고, 네. 그다음 이 사용자가 어떤 오더를 내렸는지, 어떤 피자를 선택을 했는지 알아야 될 거고, 네. 메뉴들을 또 가지고 그렇죠. 있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각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접속을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가 얘만 쓰느냐, 이 도메인에서만 쓰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주방에서 얘가 오더가 내려오면 네. 프로덕트하고 오더 쪽에 그 컨테이너, 즉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MSA 그 구현체에 접속을 해서 내가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API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구조인 거죠. 이게 재사용이네요. 그렇습니다. 컴포저블과 리유저블이 같이 들어가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그 도메인에 필요한 기능들만 선택하는 게 컴포저블이고, 그렇습니다. 여러 도메인에서 그 공통된 기능을 가져다가 공통 재사용을 하는 재사용. 네. 그래서 이 MSA 아키텍처라는 것이 이렇게 구현이 됨으로써 사용자들은, 즉 개발자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개발자들은 굉장히 이 소규모의 서비스 도메인 아키텍처들을 처음에 구현을 해놓으면 나중에 되면 굉장히 애자일하게 그러네요. 빨리빨리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편하게. 예전 같았으면은 지금 사용자 앱과 뭐 중간에 주방 앱, 관리자 앱마다 주문 정보, 뭐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정보를 보여주는 그 기능을 각각 구현을 했었어야 됐을 겁니다. 네. 근데 지금은 그냥 하나만 개발해 놓고 공통으로 가져다 쓰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전에 과거에 어떤 저희가 개발 아키텍처라고 보면 거의 데이터베이스 중심이었잖아요. 테이블 중심의 어떤 도메인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정말 그 비즈니스 도메인 기준으로 시스템이 구성이 되고 굉장히 편하게 구현할 수 있는 구현체가 마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옆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는 마이크로 서비스 디자이너라는 데가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 하나하나가 다 템플릿들이에요. 저것들을 가져다가 요 보이시는 육각형의 헥사고라를 하나씩 구현할 수 있는 구현체들을 저기에 구성을 해놓을 수 있고, 내가 만들어 놓은 것들도 템플릿으로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네요. 그렇죠. 가져다가 조금 구성을 바꿔가지고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만들어둔 그거를 다른 사람들, 다른 개발자들도 같이 똑같이 활용을 하고 마음에 조금 안 드네? 그럼 그 분명히 부분 수정이 가능할 거고. 수정해서 그 리네임 해가지고 템플릿으로 다시 올려놓고 쓸 수 있어요. 좋네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API 각각의 것들도 이 도메인 안쪽으로 들어가면 커맨드라고 해가지고 커맨드를 호출하고 내가 이제 뭐 포스트하거나 겟하거나 또는 이제 뭐 CRUD 같은 이런 그 DB를 핸들링하는 부분들도 저 그 안쪽에 디자인 안쪽에 다 구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코딩을 통해서 구현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클릭만으로. 그렇게 이제 구현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능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을 동작하게 하는 뭔가 혈관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저게 잘못되면 동작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일이 코딩으로 하다 보면은 실수가 생겼네? 그 동작 안 하고 왜 이러지? 설계 잘 제대로 됐는데 뭐가 문제야? 코드를 또 보면서 디버그를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다. 이게 근데 저렇게 그 기능 안에 클릭으로 구현이 돼 있으면 오류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아까 이제 프로코드 방식이라는 표현도 앞쪽에 잠깐 나왔던 게 이 틀을 먼저 노코드 방식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개발자들은 마지막에 정말 마지막에 거기에 구현되어 있는 메서드들만 호출해가지고 도메인 그 시스템 비즈니스를 구현을 하면 된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쪽에서 이제 쭉 설명을 드렸던 내용들인데, 요게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라는 걸 제가 말로 표현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요 어느 정도 부분까지 세분화시킬지에 대해서, 아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피자월드라는 거는 요 정도 수준, 웹샵이라든지 커스터머, 그 다음에 뭐 그 커스터머 히스토리, 뭐 프로덕트, 오더, 키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전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사용자들이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인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이제 레벨을 맞추어서 모듈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해놓으면 요 설계된 내용들을 요 IBM 그 FSW 내의 컴포넌트들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드렸던 이 솔루션 디자이너라는 놈을 MSA를 구현을 하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API를 연결을 할지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구현이 된다고 하면
이것들을 디자인 소스, 아까 이제 제가 스켈레톤이라고 계속 네네. 표현을 드리는데 그 스켈레톤 내용들을 Git 레포지토리라는 이 레포지토리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그 틀이 이제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이것들을 CLI를 통해서 개발자들이 그 요 까맣게 보이는 네. CLI를 통해 가지고 개발자들이 이 그 스켈레톤 코드들을 가져다가 그 안에 도메인 레이어에 있는 내용 실제로 이제 개발자들이 자바로 구현하거나 타입스크립트로 구현하는 그 내용들만 여기서 구현을 해서 다시 밀어 넣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거죠. 네. 긴 레포지토리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면 이 솔루션 허브를 통해서 처음에 빌드가 되고 네. 디플로이가 되고 테스트가 돼서 최종적으로 릴리즈 되고 난 다음에 엔보이라는 환경, 운영 환경 쪽으로 밀어 넣어주면 CI/CD가 완성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전체적인 어떤 컴포넌트들이 FSW에 전부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야, 현업들은 저 디자이너만 신경 쓰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네. 네네네. 야, 요 가운데 보시면 지금 그 화면상에 보시는 요 가운데 부분에 솔루션 디자이너라는 네. 놈이 결국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이에요. 그러네요. 저걸 창구로 해서 개발자, 현업 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단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제 현업 담당자들, 네. 현업 담당자들은 노코드 기반으로 솔루션 네. 디자인으로 아까 이제 클릭만으로도 네. 뭐 getset 할 수 있고 CRUD를 구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 솔루션 디자인 안에 녹아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키텍처들은 그런 작업만 해주면 되고 네. 밑에 노코드 기반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을 한다라고 이제 개발자들 모양이 이제 나와 있잖아요. 네. 걔네들은 도메인 그 비즈니스 도메인에 관련된 그 핵심 내용들 네네. 그런 것들을 위쪽에서 설계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네. 로코드 방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면 네.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솔루션 허브를 통해서 빌드되고 테스트되고 난 다음에 이제 엔보이 환경에 디플로이 환경까지 진행을 하면 이런 개발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고 굉장히 에자일하게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저 비즈니스 현업에 계신 저 분들이 뭔가의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을 해요. 개발자한테 가요. 개발자는 이거 이래서 안 되고요. 저거 저래서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거 구현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뭐 디펜던시가 많고 네. 얘는 이거랑 뭐 충돌을 하고, 없고. 네 맞아요. 뭐 네. 그거 하려면 또 뭘 또 추가로 해야 되는데 우린 지금 여력이 안 되고 시간도 없고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은 기획자가 처음에 아이디어를 떠올려서 기획해 놓은 거에서 뭐 차떼고 포떼고 해갖고 되게 앙상하게 돼요. 맞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애초에 개발자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로 디자인부터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로코드 방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네. 개발자의 휴먼 에러라고 하죠. 그게 없어요, 그게. 네, 휴먼 에러를 정말 최소화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개발자가 애초에 구현 가능한 범위에서 디자인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 현업과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충돌을 하거나 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쓰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앞쪽에서는 전체적인 어떤 그림, 산을 먼저 보여드렸다고 하면 뒤쪽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나무들을 조금씩 보면서 이해도를 돕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루션 디자이너는 화면을 아까 보여드렸고 템플릿 기반으로 작업이 되어 있고 그 템플릿 내부에 들어가 보면 CRUD를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뭐 엔터티라든지 뭐 이런 실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실제 구성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액터들, 즉 이제 어떤 그 도메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을 실제 구현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그 내용들이 솔루션 디자이너 안에서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대부분은 노코딩, 노코딩 기반의 모델링 도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CLI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CLI는 개발자 환경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코딩 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디자이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켈레톤을 얘가 이제 받아와서 구현하는 구현체다 보니까 대부분은 메서드가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정의하는 메서드는 거의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계해서 메서드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점 해서 뒤쪽에 나타나는 메서드를 선택함으로써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코딩 오류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자동 완성으로 어떤 코드를 넣으면 되는지를 그냥 다 보여주니까 맞습니다. 선택만 하면 되는 거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뒤쪽에 이제 그 솔루션 허브 부분은 CI/CD를 구현한 형태고 각각의 그 CI/CD의 버전 관리라든지 CI/CD 내용에 내가 뭘 반영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히스토리 내용들, 그다음에 전체적인 뭐 그 왁구를 보는 그런 형태들을 솔루션 허브 쪽에서 이제 다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이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로우 코드 방식의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즉 DDD를 이용을 해서 비즈니스 요구 사항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로 구현한 구현체가 FSW라고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FSW 내에서는 로우 코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화면에서 보듯이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의 엔터티들을 구성을 하고 엔터티에 해당하는 뭐 API 호출 모델이나 커맨드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냥 클릭 방식으로 지정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제일 우측에 보이시는 이런 그림 형태로 내가 구현한 전체적인 연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솔루션 디자이너를 통해 가지고 설계자들이 작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CI/CD 환경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솔루션 허브라는 놈을 통해서 버전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컨피그레이션 관리, 프로파일링 관리,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관리 이런 것들도 각각의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하실 수 있고 CI/CD도 보면 저희가 이제 Git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이제 세부적으로 손이 많이 가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렇게 화면을 통해서 쉽게 CI/CD를 구현을 할 수 있고 디플로이도 할 수 있고 헬름 차트를 이용을 해서 그 프로세스들도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마련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용어가 있다. 리유저블과 컴포저블. 컴포저블에 대한 얘기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컴포저블을 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가장 세분화해서 조각조각 낸 것들이 오른쪽 그림의 가운데 정도에 보시면 저 중간에 그 헥사고랄 형태로 여러 가지로 모아놓은 그림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저 하나하나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고 MSA를 구현한 구현체들을 저렇게 다 조합해서 지금 조합 모양이 달라요, 다. 밑에 보시면 커스터머 매니지먼트 또는 오더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도메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MSA를 모아서 하나의 도메인을 만들고 그 도메인을 빨리빨리 애자일하게 빨리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FSW를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포저블한 솔루션, 마치 레고 블록처럼 빨리빨리 작업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마련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제 개방형 솔루션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부 시스템과의 통합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아까 뭐 그 최초 서두에 저희가 이제 뭐 앱을 하나 구현을 할 때, 이벤트를 하나 구현할 때도 익스터널리 소스를 가져다가 빨리빨리 구현을 할 수 있어야 지금 애자일한 어떤 방법론이 굉장히 적합할 거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외부 시스템과의 API 연결이나 통합 지원 방안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구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커넥터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용을 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솔루션하고 연계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조금 정리를 하자면 또 나오죠. 컴포저블. 컴포저블. 리유저블, 컴포저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MSA를 구현을 해서 컴포저블한 솔루션을 작업을 해야 되고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뭔가 조금 이게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좀 부끄럽긴 하지만 독보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을 저희 IBM이 선점을 했다라고 이제 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 솔루션을 도입을 함으로써 굉장히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애자일하게 시장 출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시장 적합성을 보기 위한 애자일 방법론이 결국 나오게 된 것들이 빨리 내가 시장에 내놓고 이거 실패했네. 그럼 다시 빨리 돌려서 그러면 또다시 또다시 금방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어떤 개선 부분들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보이고 있고요. 리유저블, 컴포저블 당연히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이 비용적인 절감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고객들한테 장점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이제 레퍼런스로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직은 파일럿 단계예요. 국내에서 지금 파일럿을 모 은행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쭉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이제 좌측에서부터 이제 쭉 보시면 처음에 방향성을 설정을 하고 각각의 이제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위한 워크샵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런 설계 문서가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독립적인 그 아키텍처 DDD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이런 작업들 좌측 그 하단에 있는 이런 그 설계 문서가 나오게 되면 이것들을 FSW를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하게 되고 구현된 구현체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자와 개발자가 같이 코어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지금 현재 파일럿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조금 이제 뭐 섣부른 판단일 수는 있겠지만 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요 그 레퍼런스에서 계속 이제 나오게 될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금융권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금융권 레퍼런스 상황이긴 하지만 금융권뿐만 아니고 다양한 산업에서도 충분히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 FSW라고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왠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게 이게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는 거에 좀 약간 지레 겁먹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클라우드 네이티브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다, 글로 뭐 해야 된다, 뭐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우리 하나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온프레미스의 자바 개발자밖에 없어. 뭐 그런 기업들이 태반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애초에 시작하는 스타트업이 아니고서야 되게 낯선 용어들이에요. 뭐 워낙 많이 떠드니까 익숙하긴 한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거 뭐 개발자들의 그 많은 오픈소스를 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 개발자들 물어봤어? 안 돼? 모른다고 대부분 할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FSW를 사용하면 그럴싸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파이낸셜이라고 이름을 붙은 게 기존의 금융권들은 되게 엉덩이가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이미 엄청나게 무거운 모놀로식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이 한 번에 디지털 이렇게 좀 네이티브화 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뭐 DT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근데 아는데 좋은데 우리는 지금 뭐 1, 2년 뭐 장사해온 것도 아니고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이미 약간 좀 고착화된 시스템을 운영해왔고 이거 안정적이야. 이거 앞으로도 가져가야 돼. 근데 어쨌든 시장의 니즈는 은행 앱만 하더라도 요즘에 그 옛날 은행 앱들은 되게 무겁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뭐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 엄청 가볍고 빠르잖아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FSW 사용해서 일단 빨리 한번 테스트 파일럿으로 한번 돌려보자. 맞습니다. 그게 되겠네요. 기존 그런 오래된 기업들한테 되게 쓸모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전환을 꿈꾸시는 그런 분들, 근데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 FSW가 매우 괜찮은 길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시 한번 채팅창에 돌발 퀴즈 링크와 마지막으로 설문조사 링크도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퀴즈와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어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첫 번째 세션, 두 번째 세션의 솔루션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도입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설문조사의 마지막 문항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